안녕하세요. 현장 소장 김주일스예요. 올해도 여지없이 나타난 물무궁화. 근데 부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작업을 할 수 있을까요? 비만 오면 곤죽이 되는 요 문제의 길. 요 길은 제가 못해도 5번 넘게 경사를 낮추고 돌을 깔고 난리를 쳤었는데요. 다행히 아침 일찍 도착한 덤프가 문제없이 올라갑니다. 아우, 이 지긋지긋한 흙길. 콘크리트도 뿌려놨었는데 어디 갔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지난번 영상에서 작업을 하지 못하고 공사가 중단됐던 건 요 덤프가 올라가지 못해서입니다. 요 트럭들도 전날에 주문을 해서 다음날 하루 종일 쇠석들을 싣고 오는 주문을 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공사 중에 갑자기 차를 부르게 되면 그만큼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돌은 덜 받고 운임은 그대로 다 줘야 되거든요. 이게 한 차에 20만원. 주문이 늦어서 2차만 못 올라와도 40만원의 손해입니다. 그 다음날에 또 주문을 해야 하는 건 별도고요. 아무튼간 차들이 올라올 수 있게 길을 만들고 오늘의 작업을 진짜로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골재가 없어서 채우지 못했던 요 블럭 뒤에 자갈을 채우고 남은 작업을 끝낼 거예요. 영차 가자. 언제 봐도 멋진 덤프의 작업 모습. 옹벽의 뒷부분에는 흙이 아닌 자갈을 채워서 밀도를 높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 옹벽이 비가 와도 움직이지 않고 단단하게 딱 고정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땅땅땅은 3번. 자, 드디어 골재가 들어갑니다. 요 축조블럭의 시공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시방서를 확인하면 이해가 빠른데요. 보강토라고 불리는 조그마한 사람이 들 수 있는 블럭들과는 다르게 이 녀석은 자체 중량으로 흙을 잡고 있는 녀석입니다. 저희는 지오그리드를 깔만한 공간이 뒷부분에 나오질 않아서 이 옹벽을 선택하게 된 건데, 중력식 옹벽은 제품마다 다르지만 6m까지는 지오그리드가 없이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자, 먼저 돌들이 잘 들어갔죠? 이쪽에는 지난번에 유공간 설치는 다 해놨었고요. 이제 절벽 쪽의 뒷부분에도 유공간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비가 와도 물이 하나도 안 나는 곳이긴 한데 혹시라도 옹벽에 물이 들어가면 하중이 올라가면서 옹벽이 밀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으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공간을 설치해 주는 거예요. 절벽에서 유공간을 설치하는 새 자갈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빨리 작업하면 하루에 90장도 쌓는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부지 컨디션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작업량은 딱 그 절반 정도 나오고 있어요. 자, 옹벽의 윗부분에 올라간 골재들은 다시 한번 손수 정리를 해주고요. 옹벽의 뒷부분에 들어간 골재들은 전동 로라를 이용해서 잘 다져줍니다. 옹벽에 유공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물이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옹벽에는 물이 최대한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짐을 여러 차례 해주는 거예요. 뒤쪽에선 장비로도 누르고 있죠. 연못 만들고 구덩이를 팔 때 이걸 써도 좋긴 합니다. 근데 이게 쉬운 작업은 아니라 이거 빌려오는 게 제일 힘들어요. 옹벽에 수평이 맞도록 계속해서 돌을 넣고 다짐을 해줍니다. 이랬던 땅바닥이 이렇게 바뀔 때까지. 그 사이 덤프가 한 번 더 왔네요. 돌이 많이 필요하다고 빨리 달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나중에 들었는데 기름값만 28만원이 나왔다고 해요. 자, 땅은 깔끔하게 다져졌고요. 여기에는 요 녀석을 설치합니다. 요 녀석은 지오그리드라고 하는 녀석인데, 옹벽의 사이에 저렇게 들어가면서 땅과 옹벽의 하중을 분산시켜주고 안전성을 높여주는 녀석입니다. 원래는 안 깔려고 했는데 부지 정리를 하고 보니까 공간이 좀 생겨서 짧게라도 깔았어요. 굵은 쪽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설치를 합니다. 옹벽의 끝부분에 건물이 바로 들어갈 거라서 원래는 설치 못할 줄 알았거든요. 뭐 아무튼간 안 하는 것보다야 강도가 올라갈 테니까. 자, 이제 이 위에도 블록을 쌓습니다. 이 녀석들이 이렇게 지오그리드를 물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한쪽에선 또 실을 띄워서 수평을 잡고요.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한 줄 한 줄 열심히 올라가는 중 곳에 6더블은 내려가서 못 따올린 옹벽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어이, 반대쪽 절벽은 벌써 2단이 올라갔는데요. 속도가 붙으니까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4단이나 올라갔어요. 자, 점심 작업 끝! 밥 먹으러 왔습니다. 메뉴는 육회, 물회. 오늘 하루 종일 부슬비가 온댔는데 비는 안 오고 날이 무지하게 더운데요. 쪄 죽어요, 쪄 죽어. 하지만 속도가 충분히 붙어서 오늘 다 끝낼 수 있겠습니다. 오후에도 쉬지 않고 들어오는 덤프. 돌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죠? 왼쪽에 있는 옹벽은 4단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위쪽에도 진동 로라를 이용해서 잘 다져줍니다. 여기는 나중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또 작업을 해야 돼요. 3시쯤 되니까 그만 터온 흙이 다 사라지고 돌도 다 들어가고 작업도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와, 부지가 엄청 깔끔해졌죠? 쌓여있던 흙들 제거까지 하고 평탄화도 진행을 하는 중. 오늘 작업 무탈이 끝났습니다. 아, 근데 저기 옹벽이 이빨 빠진 것처럼 3개가 비어있거든요. 저건 지게차가 깨먹어가지고 3개만 따로 주문을 해야 합니다. 다음에 터파기 작업할 때 불러다가 다시 작업을 할 거예요. 불과 한 달 전에 요런 완전히 야산이라 동물들도 올라오지 않았던 줄스하우스의 집터. 토목공사를 끝내고 보니 150평의 넓은 지대가 생겼습니다. 끝내주죠. 와, 드디어 마운틴 뷰를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부지 정리하고 토목공사는 완전히 끝입니다. 진짜로 건물을 짓는 건물 공사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아참, 옹벽의 하부에는 흙을 높게 쌓아 올려서 수동 토합을 만듭니다. 그래서 옹벽의 높이가 실제 쌓은 것보단 낮아져요. 마지막으로 옹벽의 윗부분에는 콘크리트로 마감을 쳐야 되는데 이건 건물 기초할 때 같이 하면 됩니다. 딱 보름 전, 토목공사 전에는 요랬던 부지가 요렇게 바뀌었어요. 자작나무와 목련은 오늘도 살아남았습니다. 요 목련으로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셨는데 요 목련 엄청 귀한 겁니다. 일반적인 목련은 줄기가 하나만 곧게 올라오는 형태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요건 다간형이라고 해가지고 원통형으로 여러 개의 목대가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요런 나무들은 특수목으로 부르는 게 가격이고 돈이 있다고 또 구할 수도 없어요. 값어치로 따지자면 몇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그런 녀석입니다. 이제 좀 제 심정이 이해가 되시나요? 현장에서는 모두 다 사정이 있고 변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시시콜콜이 얘기하면 영상이 지루해져요. 자, 그렇게 공사가 끝나고 집 밖에 나온 양양이, 그리고 딱이네들. 이 녀석들이 활동하지 못한 며칠 새 풀이 무지하게 자랐어요. 예초기들아, 힘 좀 내라. 그런 예초기들을 언제나 쫓아다니는 보라 금풍뎅이. 그리고 그런 저를 쫓아다니는 혜성이. 자, 이제 마무리 정산 한번 하고 끝내야 됩니다. 얘는 또 왜 올라왔대? 얘 때문인가? 부지 정리에는 6더블 2번, 공투 2번, 덤프 2번이 들어갔고요.
부가세까지 488만원, 옹벽 작업에는 6더블 4번, 고수 6품, 지게차와 덤프, 유로 콘크리트 등등 해서 1,3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옹벽을 85제곱미터 정도 깔았는데 보통의 옹벽 작업은 시공사에서 제곱미터당 15만원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부지가 안 좋아서 아마 20만원보다 훨씬 더 나왔을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면 직영공사로 몇백만원을 아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공사만 잡으면 두더지 뿅망치 게임처럼 비가 오던 토목공사는 무탈이 끝이 났고요. 이제는 건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주일스였어요. 뿅. 지금 줄스클럽에서는 맛있는 샤인머스켓을 공동구매 중입니다. 16브릭스가 보장된 샤인머스켓. 지금 앞에 보이는 요게 대자고요. 뒤에 있는 게 중자예요. 상큼하고 달달하니 줄스클럽에서 진짜 샤인머스켓을 만나보세요. 요놈이 대자. 씨 때문에 귀찮아서 포도를 안 먹는 저도 샤인머스켓은 꼭 먹어요. 자세한 내용은 줄스클럽 스마트 스토어를 확인해보세요.